그러면 외심의 정의를 제가 미션을 드렸는데 외심의 정의를 누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얘기할게요. 요즘은 리액션이 없기 때문에 혼자서도 잘해요. 자,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이죠. 가계 이등분선의 교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는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서 수선을 그어요. 수선을 그어야 직각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다 선을 그으면 두 점씩 거리 구할 수 있죠. 여기가 몇 도가 될까요? 30도. A, B의 길이는 금방 나오지. 왜냐하면 요 길이 구해서 코사인 30도를 때리면 요 길이 나오고 두 배 하면 여기에서는 그거를 이용하는 겁니다. AD의 길이가 두 점짜리 거리니까 얘가 루트 2가 돼요. 즉, 두 점짜리 거리 구하는 공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AM의 길이는, 그렇죠? AM의 길이는 여기가 M인가? AM이지. 그래서 AM의 길이가 나와요. 그렇죠? AM의 길이는 우리가 구하면 얘는 2분의 루트 6이 나오죠. 됐나요? 뭐 이렇게 나와요. 정삼각형이니까 이렇게 나올 것 같고 AM을 나는 사인을 써야 되는데 코사인을 써면 그쵸 맞죠? A, B는 코사인 60도를 30도에서 여기 나오고 2배 하면 돼요. 그러면 AB의 길이가 얼마가 나와요? AB의 길이는 2배 AM이 되니까 그것도 얼마가 돼요? 6이 되겠죠.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되냐면 나오겠죠. 이해가요? 자, 그러면 뭐가 되냐면 자 AB의 길이가 루트 6이니까 루트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은 얼마? 루트 6이 되겠죠. 그래서 x 마이너스로 1의 제곱에 y의 제곱은 6이 되네. 어떻게? 루트가 몇 개야? 2개죠. 2개니까 식이 하나 더 있으면 되는데 오케이. 여기는 요 길이 얘도 루트 얼마? 2. 그쵸? 그렇잖아요. 원의 중심에서 어떻게 각곡 지점에 있는 거리는 반지름하고 같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또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공식에 넣어서 걔가 2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면 되겠죠. 얘는 이제 우리 관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뭐만 알면 된다? 정리하시고, 그렇죠? 변의 수직 이등변선의 교점이 외심이니까. 그리고 당연히 얘는 또 뭐가 돼요?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을 밑변에 수선을 두면 1대1로 뭐하니? 수직 이등변. 자, 그래서 B의 좌표를 구했다는 전제 하에 이제 B가 얼마가 나오냐면 얘는 얼마가 되냐면 2, 1, 2가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중요한 건데 3번 문제를 보니까 C의 좌표를 구하래요. C의 좌표. 오케이? 무게 중심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다 하고 있는 거야. 자, 저기다 하면 귀찮을까봐 다시 또 그릴게요. 자, 그러면 봅시다. C의 좌표도 구할 수 있어요. A가 되고 B가 되고 C가 되고 무게 중심에 여기 이렇게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자 얘를 2대1로 뭐하니? 2대1이 되죠. 항상 이해가니? 2대1이 돼요. 2대1. 그러면 여기에서 C가 타겟이니까 선을 이렇게 선을 걷으면 여기가 D, 여기가 M이라고 합시다. 몇 대 몇이 될까요? 2대 얼마가 돼요? 1이 되겠죠. 되겠네? 2대 1. 됐죠? 그러면 요점의 좌표도 구할 수가 있다. N이라는 놈이 바로 뭐가 돼요? A가 100이고 B가 얼마였어? 212니까 요 놈의 좌표가 나오죠. 요 길이하고 중점이니까. 되겠니? 그러면
요점은 얘를 3대 2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 그렇죠? 되겠죠? 얘를 뭐 A, B, C라고 놓고 풀면 나오죠. 되겠나? 오케이? 이해가요? D가 주어져 있잖아. 1, 1, 1. 책하고 다르게 풀어도 된다. M이 얼마니? M이 2분의 3, 2분의 1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렇죠? 되겠네? 책에서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 C라는 놈이 어떻게 얘를 MD를 어떻게 돼요? 3대 얼마 2로 외분하는 쪽으로 풀었어요. 걔도 되고 다 돼요. 오케이?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C라는 놈은 3대 2가 되겠죠. 3대 2 맞죠? C라는 놈은 MD를 3대 2로 뭐한다? 내분하는 정답을 풀어도 되고. 되겠니? 응? 그 다음에 1대 2로 내분하는 점으로 풀어도 되고. MD를 3대 2로 외분하는 점으로 풀어도 되고. 둘 다 돼요. 그래서 C를 우리가 구하면 C가 얼마냐면 얘가 0, 2, 1이 된대요. 되겠니? 내분점으로 푸는 게 더 편하긴 하겠죠. 1대 2로 내분하는 점. 되겠니? 오케이. 내분하는 점으로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만 구해보면 3분의 1 곱하기 A 2 곱하기 2분의 3이 1 X좌표만 가지고 1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1 플러스 2에 1 곱하기 멀리 있는 놈 A 2 곱하기 5고 제가 여기는 요 좌표가 보니까 내분점으로 되고 외분점으로 되고 어쨌든 여기까지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 삼각형의 정삼각형의 성질을 우리가 이용을 해서 우리가 풀 수가 있다. 되겠나? 나는 내분점으로 풀겠다. 내분점으로. 자, D는 MC를 1대1로 내분하는 거죠. C는 MD를 3대2로 외분하는 거죠. 둘 다 된다. 자, 이것 때문에 푸는 게 아니고 이제 4번을 보겠습니다. ST를 실수로 갈 때 5, 2. 근데 2가 뭐냐? 2를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을 때 자, P를 뭐라고 한다고? A, B, 3이라고 했어요. BP와 뭐가 XY 교점을 2라고 하는데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거 치고 그 다음 문제가 중요하다.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몇 개 더 있어요. 다음 시간에 이제 거기 선생님 적어준 건 다 할 건데 그거 완벽하게 3번 복습하시고 이제 대학별로 기출문제 100타를 푸세요. 8, 90%는 풀려야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2를 우리가 한번 해볼게요. 2. 자, 2를 그림이 있나 한번 볼게요. 없죠? 2를 풀기 위해서는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려야 돼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가 X, 여기가 Y, 여기가 Z다. 이렇게. B가 아까 얼마였냐면, B가 여기 어디 있었어요? B가. 아무데나 공간상에 있는데, 이 평면에 있는 게 아니야. 얼마냐면, 2, 1, 2가 있어요. 그리고, P는 이 위에 있겠죠. 이 위에. P는 A, B에 얼마나 오겠니? 3이라고 했어요. 왜? Z값이 얘보다 크니까 얘보다 위에 어디 A, B는 모르고 되겠니? 자, 공간에서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서 P, B 얘가 이렇게 쭉 내려가면 여기 어디인가 이렇게 만난다는 거예요. 수직은 아니에요. 수직은 아니고 이렇게 가서 여기에 2가 돼서 만난다. 되겠니? 이해가니? 이런 뜻이에요. P가 B보다는 위에 있는 게 맞아요. Z의 값이 이렇게 됩니다. 선분 P, B가 XY와 만나는 걸 2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되겠니? 그러면 우리는 뭘 구해야 돼요? 5, 2를 구하면 되죠. 그럼 얘가 성분이죠. 되겠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가냐면 책에 답들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똑같아 아까 오이가 타겟이. 그러면 이렇게 요거 더하기 요거 벡터 오이는 벡터 5b 플러스 뭐가 돼요? 벡터 b. 그렇죠? 자, 근데 B2가 우리가 이제 알고 있으니까 썼는데 얘가 동일 직선상에 있잖아요. P2의 무슨 배가 되겠니? 심수배. 야, 그거 쓰는 거야. 되겠니?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다음에 나와요. 벡터 5B 플러스 T의 PP. PB를 쓰든 PP를 쓰든 좋은데 책에서는 이렇게 다 두 개 다 쓸게요. PB도 되고 벡터 5B에 T에 BP도 되고 다 돼요. 책에서는 이걸 쓰는 거지. 어차피 다 계산해서 되겠니? 그렇잖아요. 오케이? OE가 타겟이야. 이해 좌표를 구해야 되니까 삼각형 동일 직선상에 있다. 우리는 항상 값을 아는 걸 먼저 해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되겠니? 그러면 이제 집어넣으면 돼요. 자, 벡터 5B가 나오고 T의 벡터 5P-5B가 되겠죠. 되겠니? 이해가니? 자, 이렇게 계산하면, 자, 요걸 쓴 거야, 책에서. 이것도 돼. 다 돼요. 오케이? 계산으로 다 되니까. 얘를 계산하면 5B 넣고, 그 다음에 B 집어넣고, P 집어넣으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2 플러스 S, A 마이너스 2S. 이렇게 나오고 1 플러스 이거 뭐 선생님 계산까지 다 하면서 하면 너무 좀 못해요. 2 플러스에서 이렇게 간단 말이야. 이렇게 되겠니? 얘들아 맞아요? 요즘 오늘 내가 푸는 문제 중에 4문제가 Y축과 만나요. XY 평면과 만날 때, YZ 평면과 만날 때, XZ 평면과 만날 때. 자, 얘가 무슨 평면하고 만나니? 무슨 평면하고 만나요? X, Y하고 만나죠? 오케이? 그렇잖아. 다 그거 갖고 이 무슨 평면? X, Y 평면과의 뭐가 돼요? 교점이란 말이야. 이게 올해도 엄청나게 나옵니다. 2년 전부터 막 물 밀듯이 막 밀려오는 게 Y축과 만난다, XY축과 만난다, AB 선상을 움직인다, PC상을 움직인다. 그러한 유형의 문제가 내가 최근에 10문제 이상 풀었어요. 왜? 아까 얘기했지. Z가 0이다. XY 평면은 Z점들이 없어요. 여기 있네, 여기. 2 플러스 S 이퀄 제로니까 S 이퀄 마이너스 2. 이해나? 이해가? S 이퀄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걔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풀어주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니까 BP 얘가 식에서 줬어요. O2는 요거를 줬단 말이야. 근데 걔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왜 그런지를 밝혀야 되잖아. 책에서 줬어요. 자, 그 다음에 OF라고 했어. OF. F가 뭐니? F도 하나 더 그려야지. 똑같아.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뭐가 되냐면 X가 되고 Y가 되고 Z가 되는데 여기에서는 P, B가 얘하고 만나는 거고 그 다음에 F는 뭐라고 그랬니? F는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 이 그림이 나와야 돼요. 여기 P가 이렇게 있고 여기 C가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요번에는 얘가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지나가서 여기에서 만나는 얘를 뭐라고 하죠? F라고 합니다. 똑같지. 이게 여기 써 있잖아요. OC 그 식이 어디서 나왔느냐? 왜냐면 문자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 더 필요 나왔지만 여기서 OF 벡터 OF는
뭐가 될까요? 이거 뭐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자 됐어요. 벡터 OC 플러스 CF. CF는 PF에 붙인데 그래서 그 문제가 나온 거예요. 풀이가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벡터 OF는 벡터 OC 플러스 CF인데 이 CF가 PF하고 같은 평면에 있으니까 같은 직선상에 있으니까 실수배가 된 거다. 벡터 OC 플러스 여기에서는 T에 CF 이렇게 놓습니다. 이해가니?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똑같아요. 계산하면 얘는 뭐가 되냐면 TA 그리고 2 플러스 TB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1 플러스 2T 뭐 이렇게 나오고요. 되겠니? 근데 얘가 무슨 평면에 있니? XY 평면에 있죠? 얘도 XY 평면에 있잖아. 얘 이꼴 0 이렇게 해서 얘들아 여기 나와 있는 이 식이 왜 그런지 이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되겠구나. 다 이거야 다 뭐야 50 플러스 동일 실수. 그리고 XY 평면을 만나니까 Z가 똑같아. 자, 책에 없는 그림들 아까 내가 했던 거 2대 3으로 내분하고 이런 것들도 잘 그려놓으세요. 아까 그림 그렸었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L이 이렇게 있었어요. 여기가 2대 1이다. 요가 좁고 요가 좁은 상태에서 1대 1로 내분하는 거, 3대 2로 외분하는 거. 그런 그림들을 다 그려서 다섯 번씩 그리고 나서 기출문제를 풀어. 그래야 정리가 되면서 이런저런 문제 나오더라도 다 풀 수가 있다. 나도 내 생각에서 310으로 갈게요. 310. 잘 정리하세요. 이것도 중요한 거야. 그리고 정삼각형에서는 무게중심 외심 내심이 일치한다. 잘 안 넣을 수가 없지. 왜? 잘 들어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310 주제로 갈게요. 자, 이거 Y축과 만난다, Z축과 만난다, 뭐 X축과 만난다, XY 평면과 만난다. 어떻게 할 것이냐. 310으로 가겠습니다. 310. 또 리츠메이칸 대학에 나왔는데 310페이지에 3번이네. 3번이 구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보도록 할게요. 이 그림 잘 그려놓으세요.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것입니다. 다 이거야 다. 그러면 이제 310으로 가서 구하고 관련된 문제 몇 개 나오진 않았는데 정리를 해야 되니까. 리츠베이칸 대학이에요. 리츠베이칸 대학 때는 아니지만 리츠베이칸 대학에서 나왔던 건데 지금 선생님이 설명하는 그림들 하나도 빼놓지 말고 완벽하게 정리합니다. 그러면 310으로 310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하면 벡터 끝. 확률 통계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그러면 310페이지 9가 있어요. 자, 9가 있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또 뭐가 돼? 완전적으로 바꿔서 중심하고 반지름을 찾아야지. 이렇게는 다시 풀면 x 마이너스 1의 제곱에 y 마이너스 1의 제곱에 z 마이너스 1의 제곱은 5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원의 중심은 A, 1, 1, 그 다음에 R이 루트 5 끝. 여기까지는 이제 됐어요.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직선 L이 뭐야? 그냥 정의를 하고 있네요. 자,
직선 L상의 점 B가 있다. 실수 T를 이용하여 A, B를 어떠한 벡터의 무슨 저기 좋구나. 이렇게 돼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 B에 직선 A, B에 뭐가 되냐면 같은 직선 위에 뭐가 있다. V가 있다는 얘기하고 어때가 같죠. 무슨 배니까? 실수배니까.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그랬을 때 B, X, Y, Z라고 할 때 X, Y, Z를 뭘로 나타내거나 T로 나타내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문제를 안 풀어보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산해라. 두 번째 문제도 쉬운 거 줬어요. 그냥 뭐라고 그러냐면 벡터 A, B는 T하고 V 이렇게 줬어요. 근데 A도 줬어. A도 주고 그 다음에 V도 줬어요. 벡터 A가 벡터 A를 줬어요. A를 A가 벡터 OA를 준 건데 A를 2, 1, 2를 치는. 그리고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있으면 직선이 이렇게 있으면 A를 지나고 A 1 마이너스 1을 지난다. 그리고 V가 있어요. 근데 얘가 평행이라는 거예요. 평행인지 위에 있을지 아직 모르겠어요. 어쨌든 V가 이렇게 돼요. 평행이니까 무슨 배? 실수배다.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벡터. 즉 다시 얘기하면 직선 A, B에 뭐가 돼요? 방향 실수배기. 방향 벡터가. 그래서 V가 얼마냐면 자, V를 얼마 줬어요? 1 마이너스 1. 상황은 이런 거예요. 근데 V가 이 위에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실수배라는 것만 가지고는 위에 있을지 평행일지는 몰라요. 상황은 이런 거잖아요. 되겠네. 이해가니?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이 값을 구하는 건 그냥 쉽죠. 얘는 그냥 5b 마이너스 5a t에 뭐가 돼요? 그냥 계산을 위해서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5b는 5a 플러스 t에 1, 5a 여기서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풀어주면 되는 거. a를 줄 수 있어요. 얘를 쓰면 얘는 2 플러스 t 그리고 1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t 되겠네. 이 값은 또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 그건 안 할게요. 왜냐하면 봐봐. 점을 지나고 얘는 무슨 벡터니? 방향 벡터니까 이 직선을 내리라고 하면은 1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y 1분의 z 마이너스 1이 나와요. 되겠니? 이에는 직선의 점이 어떠니? 무슨 많죠? 이걸 뭐라고 하나? t x는 t 플러스 1이 돼요. 되겠니? 그리고 y는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2가 되고 z는 t 플러스 1 이렇게 돼요. 그러면 a에서 5a에서 얘를 빼면 이 값이 나오죠. 직선의 방정식. 이거 일단 논외로 하자.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뺄게. 직선의 방정식 구해도 돼요. 얘가 점. 얘가 뭐니? 평행. 평행인 게 뭐니? 방향. 근데 이제 이렇게 해야 풀게요. 오케이? 되겠네? 자, 그러면 자, 됐고 이제 세 번째 문제로 볼게요. 구면 S와 직선 L이 서로 다른 몇 개의 점에서 두 점에서 만난대요. 자,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새롭게 공부하는 거예요. 구가 이렇게 있어요. 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하면 F죠. 이제 입체가 됐으니까 여기에 A, B가 이렇게 직선 L이 이렇게 들어가요. 몇 개의 점에서 만난다? 두 개의 점에서 만난다. 그렇죠? 얘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자,
그러면 자, 이 위에는 점이 무수히 어떠니? 많죠. 많잖아. 얘하고 얘가 만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 위에 있는 무수히 많은 점이 바로 얘란 말이야. 얘가 L 위에 2미의 점이 되겠니? 그렇죠? 이 위에 어디에나 B가 있단 말이야. B가 L 위에 있다. L. 그러면 이 L 위에 B라는 점이 무수히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만나는 게 몇 개다? 2개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니? 임의의 점 중에 무수히 많은 것 중에 이 구와 만나는 게 제가 교점을 어떻게 이루는 거잖아요. 동시에 만족하는 점이니까 얘를 저기다 넣어요. 넣어. 걔가 근이 몇 개 있어야 돼? t가 만족하는 t가 몇 개? 2개가 있어야죠. 판별식의 연보다 어떻다? 크다. 되겠니? L 위에 임의의 점점 두 점이 9와 뭐한다? 만난다 이 얘기잖아요. 지금 이 말이 그 얘기잖아. 되겠니? 임의의 점 중에 두 점이 9와 만난다. 그 얘기는 x에다 얘를 넣어. 2 플러스 t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y가 얼마야? 1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또 얼마고 되겠니? 그러면 만족하는 t가 몇 개? 2개. 근이 몇 개? 2개. 이런 얘기예요. 구하고 베타가 이거지. 얘를 정리합니다. 6t의 제곱, 6t의 제곱 플러스 2배의 2 마이너스 a의 t 플러스 a의 제곱 전형적인 일번 문제잖아요. 이거 가지고 계산 속도 연습도 하시고 얘를 다 전개해야 돼. 전개해야 되는데 몇 개? 하나 둘셋 6개 하나 둘셋 6개 얘는 하나밖에 없구나. 이렇게 지워지네. 여기서 조금 편하게 해주네. 그렇지? 지워지고 지워지니까. 여러분 저 정리하면 이렇게 된대요. 얘가 판별식이 몇일 때 0보다 크다. 당연히 만족하는 t가 몇 개 있다. 임의의 점 중에서 만나는 게 크다. 되겠네? 판별식에 집어넣으세요. 하시면 돼요. 4분의 D라는 게 맞겠죠? 4분의 D. 앞에 개수가 A니까. 그러면 2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6에 A의 제곱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0보다 크다. 다 계산 연습도 하셔요. 이런 거는 한 번 정도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주는 게 입시 대비하는 데 좋겠죠. 자, 얘를 풀면 A가 얼마가 나오냐면 2 마이너스 루트 6 그리고 2 플러스 루트 6이다. 이 풀이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정리 못한다고 계속 얘기하니까 미안하긴 한데 할 줄 알아. 할 줄 알아. 어? 야, 이거 내리처럼 보여줘? 계산할까요?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네 번째. 자, 네 번째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자 3에서 교점을 뭐라고 하죠? QR이라고 할 때 면적의 최소값을 구해요. 이렇게 해서 여기 직선에 들어갔단 말이야. 여기에 뭐가 있냐면 원의 중심이 있겠죠. 이렇게 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요. 여기가 P 얘가 A 1, 2이에요. 얘들아 반지름은 얼마래? 반지름은 아까 얼마? 루트 5니? 넓이를 구합니다. 넓이. 얘들아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 공부를 하면서 뭐가 되냐면 넓이의 무슨 값을 구하라? 최대값을 구하라, 최소값을 구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 얘는 반드시 넓이의
넓이에 변수가 있다는 얘기야. 변수. 그러니까 변수가 최대가 될 때 최소가 될 때 구하라는 얘기니까 넓이에 뭐가 들어간다? 변수가 있다. 그랬을 때 그 변수에서 최대가 될 때와 최소가 될 때를 어떻게 결정하라 이런 얘기일 거 아니니? 그렇죠? 되겠니? 그러면 봐봐 이렇게 있을 수 있고 하나 더 그려볼게요. 그 변수가 어떤 게 변수가 될 것이냐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얘기죠. 만약에 얘가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어요. 여기 이렇게 갔어요. 얘가 루트 5가 되니까 반지름은 변하니 안 변하니? 안 변하죠? 뭐가 변하니? 각이 변하잖아. 각이. 오케이? 되겠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두 변경 사이에 낀각을 하는 게 좋잖아. 이 길이 구할래요? 변수인데. 오케이? 해도 돼. 두 글을 뭐라 그래? 알파 베타니까. 요 길이를 뭐 어떻게 되겠지만 안 되지.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세타. 자, S는 2분의 1의 루트 5 곱하기 사인의 세타가 되죠. 그럼 얘는 2분의 5의 사인의 세타 변수가 들어가겠단 말이에요. 이 문제는 각이 변수가 되는 거예요. 각이. 되겠니? 얘가 뭐가 될 때, 최대가 될 때 뭐가 되겠니? 최대가 되겠죠. 사인 세타가 최대가 되는 건 얼마? 1일 때잖아. 1일 때 90도일 때 세타가 90도일 때 되겠니? 답은 2분의 5가 되겠죠. 얘가 1일 때니까 되겠니? 좋은 문제다. 그 다음에 뭘 구하는 얘기? 면적이 최대가 될 때 a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좀 어려운데.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좀 어려운데 최대가 될 때 뭐가 되냐면 a 값을 구하라. a 값을 최대가 지워도 돼요? 최대가 될 때 a 값을 구하는 게 조금 난이도가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여기까지 됐죠? 자, 이거 중요한 거야.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 그 얘기는 그치? 변수가 들어갈 확률이 높다. 아예 확정에 대해서 나올 수도 있지만 각이 변하는 직각으로 될 때가 최소가 된다. 되겠니?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a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를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그럼 여기에서 일단 봅시다. 여기서 이제 설명을 일단 하면 이 그림을 우리 지워도 되죠? 지운 다음에 할게요. 지운 다음에 하면 요게 이제 P가 되고 여기에서 뭐가 되냐면 여기가 Q 여기를 뭐 R이라고 이제 이렇게 놓고 책에서 풀었네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우리는 뭐가 되냐면 P, Q하고 그 다음에 P, R의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어때요? 당연히 그렇죠?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6 뒤에 제가 다시 쓸게요. 플러스 2에 2 마이너스 2의 t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 i 마이너스 이걸 보다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여기에서 내가 이제 조금 이렇게 고민이 되는 게 이거는 다음 시간까지 좀 내가 해야 되긴 할 것 같은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답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근을 베타하고 뭐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고 풀었거든요. 알파하고 뭐 베타 풀었어요. 이렇게 풀었는데 그 답에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렇게
값이 6분의 D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얘를 이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를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얘를 이해하는 게 이게 조금 어려워요. 이게 얘가 전제가 돼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이렇게 직선이어야 되거든. 이렇게 직선이 돼서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는 요거를 알파, 여기 이렇게 만났을 때 여기를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잡아주는 거거든요. 알파하고 베타. 근데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6분의 D하고 어떻다? 같다. 그냥 해도 되나? 어쨌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있는 두 근은 아까 어디야? 여기에다가 여기는 요 값들을 넣었을 때 방정식이잖아요. 그 얘가 근이 몇 개? 두 개가 이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퀄 6분의 D 그리고 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요 뭐가 돼요? QR의 길이하고 어떻다? 같다라고 풀었거든요. QR의 길이하고 되겠니? 아 얘가 이렇게 들어가도 되겠구나. 이렇게 들어가도 어차피 나는 이제 왜 고민을 했냐면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되겠다 이렇게 있으면 얘가 x축하고 평행이라는 전제 조건이 없죠. 그럼 a, b가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 p가 오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나는 얘를 베타 마이너스 알파 여기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면은 좀 안 맞네 진짜. 여기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하고 여기를 만약에 알파하고 베타라고 했다. 라고 하면 말이 안 되거든요. 그지? 이렇게 될 때만 얘들아 잠깐만 문제점을 내가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될 때만 요 둘 사이의 거리가 얘하고 평행이니까 이 길이가 얼마가 되냐면 요 길이가 얼마가 돼요? 얘가 루트 얼마가 되니 10이 되잖아요. 응? 왜냐면 얘가 직각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 집어넣으면 이렇게 돼야만 얘가 얼마니? Q하고 같아지잖아.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하면 여기가 Q가 있고 R이 있으면 내 얘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은 이 길이가 아니고 이 길이가 된단 말이야. 이 길이가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은 좀 어렵겠죠. 이게 검증이 안 돼서 내가 아직 검증해놓고 안 했네. 검증해서 다시 가르쳐줄게. 얘 때는 안 돼. 이때는 안 된다는 거. 이때는 길이가 이게 되지 이 길이가 안 되잖아요. 얘가 x가 평행이라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이런 얘기야 내 얘기는.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고 하면 아주 잘 하는 거죠. 얘만 된단 말이야. 얘만 이렇게 된다면 그래야 여기는 요 길이가 그대로 요 길이하고 같아지는 거죠. 얘가 x축하고 평행하지 않게 들어가면 여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절대값 요 길이가 베타 마이너스의 길인데 얘는 얘를 얘기하지 이 길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알겠니? 응? 뭐 두 개를 내가 검증을 다시 할게요. 오케이? 자, 문제점이 뭔지 내가 얘기해 줬어요. 오케이? 됐니? 오케이? 자,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런 과정을 눈물을 흘리면서 선생님 기억이 나요. 이거 풀 때 여학생들 있는데 풀고는 싶은데 안 풀리니까 울더라고. 그래서 내가 손을 꽉 잡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성희롱에 걸릴까 봐 잡지 못했어요. 잡지 못했는데 얘야 안타깝다. 이 쉬운 게 아니란다. 될 때까지 한번 해봐라. 나중에 좀 얼굴 밝아졌어요. 또 해결을 했더라고. 그게 바로 이 문제예요. 이 문제는 정말 어려워요. 선생님이 이렇게 자세히 풀었거든요. 사진 찍어서 올려줄 테니까 그거 가지고 연구가 되게 크게를 못해. 입체적으로 설명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어쨌든 사진 찍어서 올릴 테니까 옆에 그림도 많이 있어서 이건 이렇게 해서 요거의 해결에 대한 검증이 아직 안 됐네. 검증을 해서 알려줄게요.
그다음 314페이지 문제인데 얘는 니츠메이크는 약대 문제네. 이게 이 미친놈들 이걸 약대에서 이걸 레버스 다 같이 틀리면 되는 거죠. 농담이고요. 사진 찍어서 올릴게요. 314페이지 답입니다. 옆에 이걸 보고 도전해보세요. 이봐. 옆에 그림을 그려놔서 이해할 수 있도록. 오케이? 그리고 이 그림보다는 책에 있는 그림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여러분들이 도전할 수 있게끔 선생님 설명은 조금 할게요. 이게 마무리가 어려운 작업. 참고로 그 웃음을 터뜨렸던 여학생은 우수한 성적으로 붙었어요. 진짜로 농담 아닙니다. 그게 진실만을 얘기합니다. 얼마나 괴로움을 물었겠어요. 그렇죠? 알고 싶은데 알아야 되는데 풀고 싶은데 그러한 도전 정신과 끝까지 하겠다는 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들을 느꼈어요. 올렸어요. 옆에 그림을 선생님이 그려놨으니까 하고 그리고 이 정사면체 있잖아요. 정사면체. 정사면체를 어디서 구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교급하는데 얘기했던 집에 혹시 정사면체 있는 사람 있니? 이거 말고 육면체 말고 정사면체 집에. 응? 내가 여기서 전화를 해봤어요. 혹시 그 애기들 키우는 사람들 중에 정사면체 놀이기구 있는 사람 좀 빌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도 없대네. 다 원하고 뭐 기와집 같은 거 말이야. 사면체가 있으면 그 설명을 할게요. 설명은 그래도 좀 그분들 설명을 듣고 도전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은 거하고는 다르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 공부하는요 만만치 않아요. 그렇지? 뭐 여학생들이 또 고전을 많이 하는 이유가 논문을 보니까 공간적 지각 능력은 남자와 여자하고 뚜렷한 차이가 있대요. 인류의 역사와 관계가 있대요. 그래서 남자들은 생계를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사냥이라는 데 이런 거 들판을 돌아다니면서 사냥도 하고 그러면서 공간적인 지각 능력이 굉장히 여자보다 우수할 수밖에 없대요. 그래서 이 공간에 대한 문제를 풀 때 남학생들이 여학생들 따는 게 그게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나 봐요. 오케이?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얘기는 또 뭐하는데 어머님이 미술이나 뭐 음악을 전공하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또 공간 배움을 공부하는 더 어려운 경우가 맞아요. 유전이 있어요. 그래서 안 풀리더라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엄마를 탓하세요. 응? 미술을 하셨다. 성악을 하셨다. 그러면 나름 또 여러분들 그쪽에서 하셨겠지만 좀 다르대요. 유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을 이렇게 잘 공간 지각 능력이 있는 애들 보면 어머님 아버님 둘 다 자연계 공대 출신들은 조금 잘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그걸 극복하는 여학생들도 많았다. 그런 학생들은 성공하죠. 자, 다른 게 아니고 이 문제는요. 이 가운데 이 사각형 정사면체 가운데 이 사면체의 무게 중심을 생각하는 거예요. 무게 중심. 그림에 있는 게 이제 그런 거야. 이렇게 그리면 이게 잘 안 보여요. 안 보여가지고 여기서도 어떻게 했냐면 축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근데 축에다 지금 그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좀 더 크게 그릴 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있어요. 요 안에 이 정사면체 무게 중심이 있다는 정사면체 무게 중심. 이 무게 중심을 우리가 생각해라 이런 무게 중심. 그랬을 때 요 무게 중심, 사면체 무게 중심에 대한 성질이 뭐냐면 얘를 O지라고 하면 얘는 4개로 나눠요. 4개. 여기를 A, B, C, D 이렇게 4개로 나누면 얘는 4개의 벡터를 다 뭐하니? 더한 거를 4로 나눕니다.
OT. 예비 설명을 해줄게요. 우리가 삼각형의 무게 중심이 A, B, C 얘는 평면이잖아요. 여기 G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얘를 나타낼 때 OG를 어떻게 해요? OG는 3으로 나누죠. 3으로 나누면 얘는 OA 플러스 OB 플러스 OC 이렇게 나눠요. 이렇게. 근데 정사면체의 무게 중심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이 무게 중심이 뭐냐면, 자, 이해가요? 그리고 얘는 어떻게 한다면 무게 중심이 이렇게 있으면 얘를 몇 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잖아요. 알겠니? 자, 이 무게 중심의 정의가 뭐냐? 그거 가지고 푼 거예요. 이 정도만 알려줘도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무게 중심이 뭐냐면 봐.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어떻게 되냐? 밑면에 뭐가 돼요? 2등분이 되는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무게 중심이잖아요. 근데 정사면체의 무게 중심은요. 이 꼭지점에서 정점이라고 해요. 정점에서 선을 여기다 이렇게 내려요. 되겠니?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문제가 지금 이거예요. 이렇게 점이 하나 생기고 그리고 여기 꼭지점에서 여기다 또 이렇게 선을 보면 여기는 요 정면에 가서 또 점이 생겨요. 되겠니? 이러한 정점에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이렇게 여기다 이렇게 이게 아마 밑면의 수선일 거예요. 수선을 그면 이 수선들의 교점이 바로 뭐가 돼요? 여기 뭐로 만난다? 수직으로. 여기도 이렇게 수직으로 만난다. 수선들의 교점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무게 중심이다. 여기도 또 이렇게 되겠니?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선을 그을 때 꼭지점이 몇 개를 지금 나는 3개만 그었잖아. 여기서 또 가야 돼. 아이고 그림이 좀 이상한데 여기에서 여기 또 이렇게 가서 이쪽에 가서 또 만나. 얘들아 여기는 요점은 저 뒤쪽에 있는 게 아니라 요 앞에 있는 요 놈. 뒤에서 쭉 해가지고 여기에 오는 면이고요. 여기에서 수선을 봤을 때 요 놈은 저 뒤쪽에 있는 면에 교점이 되는 거예요. 각 꼭지점에서 대면 보이는 면에 수선을 거칠 때 이 수선들의 뭐가 돼요? 교점을 무게 중심이다. 삼면체. 그리고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보냈니? 2대 1이죠. 얘는 3대 1. 여기 있는 요 놈하고 요 놈이 이렇게 다 마찬가지로 3대 1로 내보내. 3대 1. 여기서 요거하고 요거의 비도 3대 1 이렇게 3대 1로 내보내. 되겠니? 그거 가지고. 그러면 얘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제 우리 생각의 관점을 어떻게 바꿔요? 무게 중심에서 네 면을 바라봐요. 네 면. 여기 무게 중심에서 요 면에다가 수선. 여기 무게 중심에 밑면에 내린 요놈도 뭐가 돼요? 수선. 여기서 저쪽 면, 이 앞쪽 면을 다 수선으로 4개의 선이 쭉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니? 자, 이게 사면체의 무게 중심. 지금부터 이제 그거를 가지고 푸는 거예요. 이해가니?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된다. 답을 올렸으니까 그거하고 잘 보시고요. 다음 시간에 요거하고 요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벡터도 끝났다.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했던 평면 공간대용 쭉 복습을 한번 하고 이제 대학별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수요일날 미적분 하잖아요. 미적분도 문제 한 20개